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인천 송암미술관 신은미입니다. 오늘 저는 불화와 민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로 조선 후기에 조성된 위패형 진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패형 진영은 승려의 초상을 그린 일반적인 진영도와는 달리 승려의 도포와 병명을 적는 제명 부분만을 강조하여 위패형으로 나타낸 진영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패는 사찰에서 사용되는 목조 불패를 의미합니다. 사찰 불패에 대한 기원이나 유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교적인 풍습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유교적 풍습에서의 위패가 사당에 안치하고 예를 올리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불교 위패는 일체 말령의 천도와 기원, 부처의 명호 등을 적어두고 공경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장음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지금까지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위패형 진영의 현황과 유형을 분류하고 이러한 위패형 진영을 조성하게 된 배경과 그 속에 표현된 민화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각종 조사를 통해 밝혀진 위패형 진영은 약 27점 정도입니다. 물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작품들도 다수 남아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위패형 진영도가 전체 진영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위패형 진영도는 서남사 박물관에 소장된 한월당 진영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남과 경북에 위치한 사찰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소장처가 제작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패형 진영이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제작된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27점의 위패형 진영을 형태에 따라서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으로 분류한 진영은 4점이 남아 있습니다. 불가에서 의식용으로 사용하던 목패를 그대로 그림으로 그리고 주인공의 법호와 법명을 적은 것으로 중암당 진영과 성파당 진영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일렁이는 파도를 배경으로 오색 체운에서 솟아나온 연대와 악년의 연화대자가 목패를 받치고 있습니다. 파도 주위로는 바위산이 솟아있고 화면 오른쪽 바위에선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가 높이 뻗어 있으며 화면 상단은 소나무 가지가 목패를 일산처럼 들이우고 있습니다. 하단당 선사 진영의 경우 같은 위패를 그린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머리 부분을 아무런 장식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솟아난 연줄기와 만개한 연꽃, 연밥으로 이루어진 대자가 위패를 받들고 있고 위패 위쪽에는 역시 일부분만을 묘사한 소나무 한 그루가 화면 끝까지 솟아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태점이 뚜렷한 녹색 바위와 새송이의 모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같은 위패를 표현한 경우라도 동화사 성구박물관에 소장된 상은대사 진영의 경우 아무런 장식 없이 위패만을 부각시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주로 해인사와 산내 암자에 소장되어 있어서 해인사와의 관련성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모두 11점이 남아있는데 둥근 원과 연화대자, 주위 배경으로 이루어진 진영입니다. 큰 원안에 사각형의 제명 부분을 마련하고 당호와 법명을 적은 형식으로 첫 번째 유형에서 보았던 위패 형태가 원형으로 바뀐 듯한 구조로 마치 위패 주변에 원광을 배치한 듯합니다. 주위에 아무런 장식 없이 묘사한 백년암 소장, 월송당 선사 진영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원을 받치는 연화대자와 좌우의 기양개석, 오른쪽에 소나무 기둥과 소나무 가지가 원을 일산처럼 부리우고 있는 표현 등이 이제 동일합니다. 제명의 윗부분을 뾰족하게 처리해서 마치 지방을 쓴 것처럼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하단을 유운으로 가득 채운 형태도 있습니다. 원을 받치는 악년의 연화대자는 19세기 불셀법도에서 주전의 대자 표현으로 즐겨 사용되는 표현법이기도 합니다. 같은 형식이지만 연화대자를 생략해서 마치 공중에 뜬 것처럼 원을 배치하고 화면 하단을 바위상으로 묘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 우측에는 역시 소나무 한 그루가 크게 배치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평학당 대선사 진영과 성공당 선사 진영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진영도는 주로 해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1형과 2유형의 위폐형 진영도에 표현된 소나무나 유분의 묘사는 19세기 이후에 제작되는 독성도나 산신도 그리고 진영도 등에서 보이는 소나무 표현과 구도 및 표현법 등이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봐왔던 형식이며 미나풍의 배경이 가미된 진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폐형 제명 부분을 화면 중앙에 크게 배치하여 악령과 복면으로 위아래를 장식하고 주변을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합니다. 특히 포담당 선사 진영과 농암당 선사 진영의 경우 주변을 장식한 꽃무늬가 마치 단청의 한 부분을 보는 듯 화려합니다. 농암당 대선사 진영의 경우 위패 좌우로 휘장이 처진 듯한 장식을 곁들이고 있어 마치 위패가 잠시 속에 안치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위패 주변을 당시에 유행하던 미나풍의 다양한 요소로 화려하게 장식한 하늘땅 진영의 경우도 이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위패 주변을 연화줄기와 연꽃으로 장식하되 여백을 살려 깔끔함을 주는 진영도들과 동화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동계당 진영, 영봉당 진영처럼 제명 부분을 화면 중앙에 배치하고 화병과 향로, 제사상 차림 등으로 장식한 곳도 있습니다. 방금 본 이 세 번째 유형의 경우 미나적인 배경 표현이 많이 등장하여 주로 불화와 미나와의 관계를 고찰할 때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 외에 기타 유형으로 후담당 진영과 만성당 사첨 진영을 들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불교 의식의 성행으로 의식직 정비와 의식에 필요한 제반 의식구들도 정비되는데 불교 위패는 이러한 의식에 수반되는 의식 장음구의 하나로 사용되어 보편적으로 19세기에는 여러 의식의 불패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후기 수족제를 비롯한 각종 의식에서 불보살을 청할 때 위패에 불보살의 명부를 적어 놓는 것으로 대신하는 등 위패의 쓰임이 다양하게 전개됩니다. 위패의 현황과 그 권속을 적은 상주 관음사의 현황도와 통영 안정사의 조항도 등은 위패 형식을 이용한 불화로 조선 후기 불교 의식을 진행하기 위한 용도로 그려졌음을 알 수 있는데 위패형 진영의 도상 형성에 이러한 불교적 전통 또한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일반 진용도와는 다른 독특한 도상을 가지고 있는 위패형 진용도가 제작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패형 진영도의 제작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의견들이 개진된 바 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의 진영을 생전에 제작하지 못한 까닭에 덕호와 법명만으로 대신했다고 하는 의견과 상을 중시하지 않는 선종의 종지에 따라 위패만으로 주인공을 나타냈다고 하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위패형 진영 제작에 있어 기본적으로 작용했던 요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만으로는 조선 후기에 한시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인 협소성 그리고 소극적으로 위패형 진용도가 제작된 것에 대한 대답으로는 부족한 듯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진영의 대다수는 조선 후기에 활동했던 승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경제적 안정기에 들어선 사찰에서 그 사찰의 역사와 전통성을 대변하는 조사들의 진영을 활발하게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조선 후기 승려 진영의 제작 목적 중에 하나로 진영도가 승려의 입적과 관련한 상제의 의식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조성되었음을 밝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위패형 진영 또한 조성될 수 있었음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17세기 이후 조선 사회의 상제례는 주자 가례를 중심으로 한 육아식 상례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불가에서도 유교식 상장례 행법에 대한 불가의 상장례를 위한 내서들을 간행하였는데 성문 가례초, 성문 상이초, 승가 예의문, 성가 상례의문, 다비 작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19세기에 들어오면 백파 금서는 다비서를 거술하여 불교 상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있고 불교의 여러 의식 절차가 너무 방대하고 정리되지 않았음을 비판하면서 종합의식서인 작법 귀감을 편찬하기도 합니다. 불교 상례 속에서 진영의 쓰임과 관련된 내용을 성문 가례초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문 가례초 다비 작법 절차에는 먼저 승려가 입적한 후에 사자반을 차리고 시신을 관에 안치한 후 제물을 설치하고 영정을 왼쪽에 걸고 단에는 향과 초를 올리고 오른쪽에 명정을 세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영자, 즉 영정이 없을 때는 위패를 만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비법사 창공송편에 보면 대중이 절로 돌아올 때 원불연이 제일 앞서가고 다음으로 향정자가 간다. 서서히 행해 원불은 합자에 걸고 영자는 불전 참회 후 영자전에 건다. 영자가 없으면 위패를 향정자 안에 넣는다고 하여 다비를 마치고 사찰로 돌아와서의 규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 삼장내에서의 영정과 위패의 쓰임에 대해 19세기 초 백화경서는 작법기관에서 영정을 거는 대상을 대종사로 제한해 두고 보통의 경우는 위패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처럼 불교 3세례에서 진령은 승려의 입적부터 다비식이 끝날 때까지 함께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승려의 입적과 전후하여 승려의 영정 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제작된 진영은 다비식이 끝난 후 영각에 모시는데 때로는 위패로 영정을 대신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위패형 진영이 조성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위패형 진영에는 일반적인 불교의 위패 쓰임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의 진영도는 선사의 법명과 덕구를 적는 제명 부분에 그 끝부분을 누구누구의 진, 영 또는 진명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찰의 대상으로 삼은 위패형 진영의 경우 일반적인 진영도식 제명을 사용해서 누구누구의 진영이나 진으로 표기한 것은 각각 6점과 1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누구누구의 위로 표현한 것이 15점, 진위가 2점, 강령이 1점, 제명 부분을 포기하지 않은 진용도가 1점 있습니다. 즉 위패형 진영의 제명 부분에 누구누구의 위라고 하는 유교식 위패 쓰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점이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천불제를 비롯한 각종 불교 의식에서는 영가라는 용어가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며 승려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영가 외에 입적한 고성의 헐령을 높여 부르는 말이 강령이나 원만 부족한 정멸이라는 뜻의 원적, 그리고 갓 죽은 사람이라는 의미의 신원적 등의 표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승려의 죽음을 의미하는 용어가 쓰인 위패형 진명으로는 의성 지장사에 소장되어 있는 의담당 대선사 진영과 개인 소장 만성당 사첨 진영을 줄 수 있는데 각각 의담당 대선사 민철 강령, 만성당 수자 사첨 영가 지위라고 표역이 되어 있어 위패형 진영이 승려의 입적과 관련하여 제작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 무감당 법순 진영의 경우 화면 오른쪽에 묵서로 기일 낙초 이일 입제라고 적혀 있어 법순 스님의 기일을 맞이하여 사용된 그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패형 진영의 성립에 성녀의 입적이 관련되어 있음은 위패형 진영의 도상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위패의 주변을 상징적인 의미로 장식함으로써 승려의 입적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이를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는 도상이 해인사에서 주로 제작된 둥근 원과 바위산이 결합된 진용도들입니다. 불가에서는 석가의 죽음을 열반, 원적, 비진, 멸도, 천화, 순세 등으로 부릅니다. 원만 부족한 정멸이라는 뜻을 지닌 원적은 성문 가래초 등에서 승려의 죽음과 관련한 용어로 사용됩니다. 위패형 진영 제2유형으로 분류한 둥근 원으로 둘러싸인 위패는 바로 이 원만 부족한 죽음을 맞이한 승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문 가래초의 유산계에는 성가에서 자주 사용하는 사구계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선의 본성인 묘체가 드러나는 것을 산화 대지가 드러나는 진실한 빛으로 묘사하여 성기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제2유형에서 묘사한 바위산은 이 구절을 형상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패형 진영 제작 목적에 승려의 일적과 관련하여 승려의 극락 왕생을 원하는 바람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교식 제사에서 위패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의지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승려의 위패의 불교식 용어 대신 위라고 하는 유교식 위패 쓰는 방식을 사용한 것은 불교계에서 유교식 전통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불교 상제례 절차에 유교 상제례 절차가 직접적으로 수용됐다기보다는
유교식 주자 가래를 수용한 서민들의 상제례 전통이 불교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조선 후기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 조상에 대한 제례를 행하기 위한 목적을 그렸던 간모 여제도와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간모 여제도란 조상의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지은 사당을 화풍에 담은 것으로 사당도라고도 부릅니다. 간모 여제란 조상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느끼고 사모한다는 의미로 경제적인 이유로 사당을 갖추지 못했던 백성의 바람을 충족시키는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간모 여제도의 기본 구성은 사당이나 교회 등에 지방을 붙이는 자리를 마련하고 독자나 병풍 등 이동하기 쉬운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K사 성부박물관에는 선사의 이름을 쓰지 않고 원을 비워둔 진용도가 남아있는데, 이는 당시 이러한 유형의 그림을 미리 준비해 두고 승려의 입적이나 승려의 기재사, 그 외 필요가 있을 때 언제든지 당후만 적어 넣으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용도로 이용되었던 한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표충사 약봉당 영희 진명의 경우 가운데 제명 부분을 자세히 보면 선사의 법명과 당후를 적은 부분이 종이로 마련되어 붙여져 있는데, 그 바탕 부분에는 다른 위패를 붙였다 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해인사 일명 진영과 비슷한 용도로 사용된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패형 진영 중 가장 독특한 형태를 보여주는 표충사의 호허당 천명 진영은 의자 위에 위패를 놓으신 형태인데, 마치 미나 간모여 제도의 한 종류인 교의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개인 소장 만성당 사천 진영의 경우 언뜻 보면 간모여 제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화면 왼쪽에 제명 부부가 오른쪽 상단 제찬 부분을 마련하고 있고, 바닥에는 승려 진용도에 자주 등장하는 돗자리가 깔려 있습니다. 수박과 참외 등을 비롯한 제형으로 마련된 제사상을 설치하고 뒤에는 삼첩의 모란 병풍을 둘러쳤습니다. 제사상에는 연밥이 보이는 연화대자 위에 만성당 수자 사첨 영가지위라 쓴 위패를 모시고 있어 입적한 승려의 제사를 위한 그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모여 제도는 신의 부분을 비워두고 조상의 제사를 지낼 때마다 지방을 바꾸어 주지만, 위패형 진영은 그 주인공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간모여 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인사 성부박물관에는 승려들의 위패형 진영과 같은 형식으로 제작된 일반인의 위패 그림이 전하고 있는데, 황중권 인물의 부부 신의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둥근 원안에 지방 형식의 두 개의 명문각을 마련하여 부부의 신의를 적고, 제명 부분은 끝을 삼각형으로 잘라 지방을 쓰는 방식과 유사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위패 쓰는 법도 일반적인 유교식 제사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을 받들고 있는 연화대자 표현과 일렁이는 파도, 화면 오른쪽으로 높이 쓴 소나무 등은 전체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위패형 진용도와 동일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승려의 진용도와 같은 형식으로 제작된 일반인의 위패 그림이 존재한다는 것은 승려들의 위패 형식 그림이 사찰에서 제를 올리는 속인의 상례에도 영향을 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위패형 진영에 표현한 배경은 19세기 이후 제작된 독성도나 산신도, 그리고 진영도 등에서 보이는 소나무와 유문 등의 모티브를 사용하였고, 이후 승려의 입적과 영혼 천도의 목적을 상징하는 추상적 배경이 해인사를 중심으로 묘사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위패 장식이나 배경에 묘사된 연꽃은 목조 불패 자체는 물론 불상의 대자나 불단, 꽃살문, 불감 등의 공예품이나 건축물의 단청 등에서 즐겨보는 요소들입니다. 위패형 진영과 민화와의 관계는 단순한 도상의 유사성이나 표현 기법의 유사성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몇 진영의 경우 당시 유행하던 문화풍의 배경이 도입되고 있는데, 대체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유형 중에서 세 번째 유형에 속하던 그림에서 민화적인 요소가 두드러집니다. 민화풍 배경이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된 위패형 진영은 환월당 대성이사 진영입니다. 위패형 진영의 경우 주인공의 생애를 알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 진영도의 주인공인 환월시현은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상자 원기가 쓴 찬문이 있습니다. 환이라는 선사의 법명과 찬문의 내용이 헛개비 같은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선사의 자유로움을 표현한 것으로 위폐형 진영과 선종의 영향관계를 논할 때 많이 등장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진영도는 위폐형 진용 중에서 유일하게 전라도 지역 사찰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일부 경상도 지역 화사에 의해서 제작되어서 이제 서남사로 옮겨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는 이 진영의 찬문을 쓴 원기 스님이 1880년에 소사에 주석하며 금자 법화경 7권을 사경했는데 스님의 입적 소식을 듣고 당시 통도회사에서 유입하던 형식으로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스승의 생전의 행적을 기리고자 조성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자의 마음을 대변하듯 화면 하단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 솟아나온 위패를 중앙에 크게 배치하고 위패 둘레는 연꽃줄기와 연꽃, 잎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등용문을 상징하는 잉어와 영지를 입에 문 사슴, 서책과 문방구 등 책거리적 요소가 포함된 미나에서 즐겨보는 요소들이 7부문을 바탕으로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살아생전 학승으로 이름을 떨쳤던 선사, 즉 스승의 행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경전과 책거리 그림 등을 배경 표현으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2유형에서 보았던 소나무와 바위산 묘사에 있어서도 무강당 진영처럼 시대가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되는 그 진영도의 경우에는 한결 간결해진 필선을 사용해서 소나무와 바위산 등을 묘사해서 민화적인 요소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동계당 체험 진영같이 화면 중앙에 위패를 모시고 하단 가운데는 항로와 좌우에 복자가 쓰여진 화병 2개를 그렸습니다. 입적하는 승려를 기리는 진영에 복자를 넣은 것은 죽은 이의 내사를 당시에 유행하던 현세적인 방법으로 기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공당 벽천 진영은 동계당 진영과 형식은 비슷하나 꽃병 2개가 위패 좌우로 이동하였고 하단에는 수박, 가지 등의 재물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러한 재물과 향로 등은 위패형 진영이 상례와 관련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제사상이라는 1차적인 요소를 진영도에 묘사한 것은 민화의 자유로운 표현 형식이 진영도에도 도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상에서처럼 위패형 진영의 배경 표현에 민화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은 당시 불교계에서 민간의 학풍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위패형 진영의 경우도 상제례를 지내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이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선 후기 성립된 위패형 진영도의 흔함과 유형을 분류하고 조성 배경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선사 및 스승에 대한 존경과 추모의 뜻으로 많은 진영이 조성되었고 이 진영은 진영각궁에 봉안하여 예배 대상으로 삼았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17세기 이후의 불교계에서는 불가의 상제례 전통을 확립하기 위해 예서들을 편찬하였고 여기에는 승려의 입적과 다비식 그리고 다비 이후의 공식에 이르기까지 진영과 위패의 쓰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조선 후기 승려 진용도의 제작 목적 중의 하나로 이러한 불교 상제례 속 쓰임을 위한 목적이 이러한 불교 상제례 속 쓰임을 위한 용도로도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패형 진영은 이러한 진영의 제작 과정 속에서 유교 상례 속 위패의 기능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승려 위패의 불교식 용어 대신 위라는 유교식 위패 쓰는 방식을 사용한 것은 유교식 주자 가래를 수용한 서민들의 상제례 전통이 불교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매개 역할을 한 것으로 민화 관모 여제도와의 관련성에 주목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패형 진영도는 승려의 초상 대신 위패 그림으로 승려를 대신했던 독특한 진영으로 점차 서민불교화 되어가던 당시 불교계의 한 흐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후기의 그 독특한 위패